동쪽 면을 따라 기다랗게 늘어진 해안선이 무엇보다 매력적인 나라가 베트남이죠.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해안 도시 하면 중부의 다낭과 나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이 두 도시를 두고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해서 비교하는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제가 느낀 이 두 도시의 차이점을 안전, 의료, 교육, 물가, 기회, 문화 등 6가지 기준과 매우 좋음, 좋음, 보통, 나쁨, 아주 나쁨의 5단계로 나누어 제 나름대로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물론 베트남을 기준으로 말이죠. 안녕하세요, 보스하우스TV입니다. 세계 각국의 물가를 비교해서 보여주는 리빙코스트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동남아의 경우는요,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도시가 많아요. 자신의 삶의 스탠다드를 어디로 잡느냐에 따라 그 비용이 천차만별이 나는 거죠. 이 평균이라는 것이 사실 정확성은 좀 떨어집니다만 그래도 어디까지나 참조용이니까요. 베트남에서 필요한 평균 생계비는 611달러라고 합니다. 베트남 최대 도시라는 호치민시의 경우 702달러 정도가 들어가고요. 수도인 하노이는 631달러입니다. 모두 1인 기준이죠. 그렇다면 다낭과 나짱의 월 생활비는 얼마 정도일까요? 다낭은 601달러, 그리고 나짱은 554달러입니다. 평균보다 조금 저렴하거나 사실 평균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참고로 한국의 경우 1인 가구 기준 월 평균 소비 금액이 155만 원 정도라고 하네요. 다낭은 프랑스 식민지 시절 투란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1997년 속해 있던 광남 지방으로부터 독립하여 1급 도시로 승격되며 중부지방의 경제 중심으로 부상하게 됩니다. 이 경기도 다낭이라고 불렸을 만큼 한국인 관광객이 유달리 많았죠. 베트남에 사는 외국인들 사이에서도 다낭은 한국인이 많은 곳으로 유명합니다. 반면 나짱하면 저는 러시아인들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1978년부터 2002년까지 베트남은 구소련, 즉 지금의 러시아의 나짱 근처에 위치한 깜난항구의 사용을 허가합니다. 그 기간 동안 러시아 군인들이 베트남에 상주하게 되었고 2022년 러시아는 베트남에 항구를 반환하였지만 상당 부분의 러시아인들이 베트남에서 계속 살게 된 거죠. 이런 이유로 나짱은 러시아인들에게 많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행정구역상으로 보면은요, 2024년 현재 다낭시의 인구는 125만 3천 명입니다. 총 8개의 구역, 굳이 한국어로 번역하자면 구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이짜오, 땅깨, 손자, 완선, 리엔슈, 깜레, 그리고 호아방, 황사라는 외곽의 구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다시 45개의 동, 11개의 읍으로 나뉩니다. 굳이 한국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말이죠. 이 다낭시의 중심은 하이짜오고요. 유명한 미케비치는 손자구와 오한성구에 걸쳐 있습니다. 다낭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2023년 1분기 다낭을 다녀간 외국인의 숫자는 93만 명인데 반해서 베트남 내국인의 숫자는 257만 8천 명입니다. 저의 저번 영상을 세심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낭은 베트남인들이 뽑은 최고의 관광지입니다. 대략 계산해보면 다낭의 인구는 100만 명이지만 사실 1년에 1천만 명의 유동인구가 움직이고 있는 곳인 거죠. 나짱은 까노아 지방의 수도입니다. 유명한 관광지이며 남쪽으로 깜난이라는 시와 이웃하고 있죠. 사실 나짱은 공항이 없고 깜난시의 공항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256제곱킬로미터 정도로 경기도 김포시와 비슷하더라고요. 근처의 깜난항은 우수한 군항이자 베트남 최대의 원자재 무역항 중에 하나입니다. 나짱의 인구는 현재 34만 7,147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이 다낭의 3분의 1 수준이지만 나짱은 베트남 해양 관광의 중심지이자 매년 700만 명의 관광객이 다녀가는 곳입니다. 행정구역은 19개의 동과 8개의 읍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도시 구조는 제가 보기엔 상당히 간단해 보였는데요. 해안선을 따라 흐르는 짱푸 거리가 도시의 중심이며 이 거리를 중심으로 방사형으로 발전되고 있는 형태를 보여줍니다. 주요 사업은 당연히 관광이고요. 그 외에 수산식품, 랍스터, 해양 연구, 선박 제조가 주를 이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두 도시는 이미 베트남 내에서 사실 은퇴 이민으로는 1, 2위를 다툴 정도로 유명한 곳입니다. 저렴한 물가, 바다, 또 한가로운 생활상 등 다양한 요소들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사업을 하면서 살아가는 곳으로는 또 어떨까요? 제가 느낀 점을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먼저 안전입니다. 두 도시 모두 다 관광이나 마이스가 도시의 주요 산업군이기에 중범죄의 비중은 아주 낮습니다. 특히 도심이나 도심에 가까운 지역은 더욱 안전하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다낭이 실제 인구가 많은 만큼 낮장보다는 황당한 범죄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료. 낮장의 의료는 베트남 내에서도 아주 높은 수준인데요. 개인적으로 낮장의 의료가 좋은 이유는 1895년 프랑스인들이 설립한 파스테르 연구소의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들은 이곳에서 열대 질병을 연구했다고 하네요. 여전히 베트남 최고의 병원은 하노이와 호치민시에 있긴 하지만 오랫동안 외국인 관광객이 많았던 도시인 만큼 외국인을 위한 의료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고 특히 빈맥이나 땀치 같은 병원들은 꾸준히 호평을 받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치과는 거의 베트남 내 최고 수준이라고 하니 의료는 낮장의 승리로 생각하겠습니다. 교육입니다. 교육은 사실 압도적으로 도시가 클수록 유리할 수밖에 없는 분야이죠. 베트남의 미국 학교, 영국 학교, 싱가포르에서 운영하는 화교 학교 등 다양한 학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제가 학부형이 아니라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 조사에 따르면요. 낮장의 경우 2개 정도의 인터내셔널 스쿨과 1~2개 정도의 학교가 영어와 베트남어를 동시에 운영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다낭의 경우에는 훨씬 다양한 선택지가 있죠. 5개 정도의 학교가 유명한데요. 특히 싱가포르 학교의 경우 영어와 함께 중국어를 가르친다고 합니다. 따라서 교육은 다낭 쪽에 좀 더 다양한 선택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물가입니다. 물가는 지표상은 다낭이 조금 비쌉니다만 제가 체험하기로는 낮장이 훨씬 비쌌어요. 왜 이렇게 느꼈냐면요. 다낭에는 훨씬 다양한 선택지가 있거든요. 가령 음식을 예로 들어보면 아주 비싼 것도 있지만 또 아주 싼 것도 있죠. 하지만 낮장은 관광 도시이기 때문에 외지인으로서 느끼는 물가는 다낭보다 비쌀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기회는 저는 2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일단 두 도시 다 서비스가 도시를 움직이는 가장 주요한 사업군입니다. 비교적 다낭에 좀 더 다른 산업군이 존재를 한다고 볼 수는 있지만 분명 외국인이 진출할 수 있는 또 사업 분야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자면 큰 차이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고급 인력을 필요로 하는 일은 다낭이 훨씬 유리하겠죠. 제가 낮장 가면 늘 느끼는 건데 낮장 내에서 현지인들에게 일자리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런 점이 낮장의 예상과는 달리 인구가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원인이 아닐까 생각했어요. 사람이 늘지 않는 곳이 성장할 가능성은 아주 작다고 저는 보거든요. 특히 이런 개발 도상국이라면 말이죠. 하지만 해양 액티비티, 관광 관련 상품을 목표로 하신다면 낮장에서 다낭 못지않은 기회를 만드실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끝으로 문화입니다. 문화는 여가생활이라던가 놀이, 이벤트 등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인데요. 다낭의 경우 바다, 산, 강 이 3가지가 모두 도심에 존재하고 있죠. 그리고 주변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지가 2곳이나 있고요. 반면 낮장은 그야말로 휴양지인 것 같습니다. 일단 바다라는 자연 자원이 너무나 압도적이고 그리고 단란, 무이네 등 역시 자연이 유명한 관광지들과 연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자신의 목적이나 기호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아서요. 그래서 저는 동점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제 개인적인 평가를 하자면 일단 해변만 본다면요. 다낭은 훨씬 스케일이 있고 남성적인 느낌이 있는 반면 낮장의 해변은 여성스럽고 예쁜 것 같습니다. 다낭은 산업도시이지만 해변 등 풍부한 자연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느낌이라면 반면 낮장은 전형적인 관광도시입니다.
제 생각에는 부산과 제주도 같다고 할까요? 한마디로 제 입장에서는 살아가야 한다면 다낭이 훨씬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요. 여행을 간다면 낮장이 더 좋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유쾌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